안녕하세요. 브라질의 손영수입니다. 오늘 제가 선정한 주제는 브라질 사람들과 만남을 가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들의 일상생활 모습과 또 비즈니스 모습,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어느 나라나 새로운 친구를 만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같은 언어와 같은 민족인 우리 한국인들끼리도 처음 만나는 사람과 쉽게 말을 하기는 참 어렵죠. 더군다나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브라질 사람과 만났을 때는 문화 차이로 인하여 한두 가지 조금씩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것을 참고를 하시면 그래도 그나마 그 놀람이 약간 줄어들 것입니다. 먼저 브라질 사람과 비즈니스로 만났을 때는 몇 가지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당연히 공과 사를 철저하게 분리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치적인 성향이나 종교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또 목숨도 왔다 갔다 한다는 축구 클럽 응원팀입니다. 어느 클럽을 좋아하는지, 어느 축구 선수를 좋아하는지 친근감의 얘기를 꺼냈다가 괜히 분위기가 싸해지기도 합니다. 형제 자매, 또 결혼 유무, 아니면 어느 지역에 사는지 등 이런 개인적인 신상 이야기도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친분을 쌓아두고 상대방이 초청하였을 경우 그 초청받은 자리에 갈 때는 몇 가지 준비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요즘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람들이 많이 안 하지만 일반적으로 남녀 사이에는 처음에 만났을 때는 손을 잡고 볼에 약간 가벼운 키스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많이 오랫동안 알던 사람과 또 친한 사람과 만났을 경우는 왼쪽, 오른쪽, 왼쪽 등 3번 하는 경우가 있고, 일반적으로 1번, 2번, 아니면 그냥 가볍게 1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사는 상파울로만 해도 별로 그런 것을 중요하진 않은데, 특히 리우데자네이루나 또 다른 지방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고 팔을 잡는 등 접촉을 통하여 친분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같이 멀리서 그냥 인사만 하는 그런 문화에서는 이게 부담스럽게 초대받은 자리에서 그 주인이 내 손을 잡고 사람들 일일이 소개시켜 주는 자리, 이게 웬만한 사람들이 보통 그런 자리에 가면 부담스러워 하는데요.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인사를 하고 뭐든지 다 담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분위기에 휩쓸리면 쉽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초대받은 자리에서는 대부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비용을 제가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초대한 사람은 먼저 확실하게 오늘 이 자리는 내가 불렀으니 내가 비용을 낸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렇지 않고 그냥 어디 갈래? 아니면 어디에 무엇을 할래? 라는 식으로 물었을 때는 그 지역에서 그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자기 부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동료끼리 있다가 우리 저희 가서 맥주 한잔 할래? 그러면은 가서 먹고 그냥 n분의 1로 나누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문화입니다. 브라질 사람과 어느 정도 친분이 있어서 친구가 됐다, 아니면은 뭐 일은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아는 친구였다면은 그 친구가 자기 집을 초대한다는 것은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웬만해서는 오랜 동안 서로 일을 하더라도 어느 지역에 사는지 또 가족은 어떤지 이런 것을 잘 드러내진 않고, 정말 친분이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자기 가족과 형제들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집으로 초대한다고 하면은 정말 정성을 다하여 가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브라질에서는 브라질 타임이 있습니다. 늦는다라는 것보다 상대방을 배려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9시라고 하면은 그 9시 전에 도착하는 것은 크나큰 신뢰입니다. 최소한 천천히 시간을 두고 10분, 20분 늦게 가야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당연히 스마트폰 시대다 보니 언제 출발한다, 어느쯤에 도착하고 있다 라고 미리 얘기해 주는 것도 참 좋습니다. 도착하여 집주인이 자기 형제, 가족을 다 모두 소개시켜 줄 때는 일반적으로 정중히 인사하면 됩니다. 누구는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꼭 손을 잡고 껴안고 볼에 키스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가볍게 악수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또 휩쓸리지 말고 중요한 것은 눈을 맞추고 우리 한국 사람 하듯이 고개를 숙인다면은 이 브라질 사람한테도
인상 깊게 각인될 수 있습니다. 초대받은 자리에 웬만한 선물을 가져가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한국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특이한 선물도 참 좋게 인상 깊게 받아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액세서리, 한국 특색의 문양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은 참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 뭐 색동아리라든가 인형이라든가 아니면은 열쇠고리 뭐 여러 가지 색깔을 보여주는 것은 이곳에서 쉽게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브라질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그 중에 고기를 굽는 슈화스코의 날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하게 음식을 준비하는 날에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음식이 있다 아니면 내가 가져가고 싶은 음료가 있다 라고 미리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사람들만 많이 먹는 우리가 좋아하는 갈비나 불고기 등을 재워서 또는 사서 또는 잡채 같은 거를 사서 가져가 주면 많은 사람들이 희한한 음식에 참 좋아합니다. 브라질 파티는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늦게 시작하고요. 또 손님들이 속속 오는 동안에 계속 인사하고 느리기 때문에 우리 한국식 같이 식사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점심때 고기를 굽는다 하면은 고기 구워 먹고 쉬고 또 새로운 손님들 오고 이야기하고 하다 보면은 그게 밤 늦게까지 계속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밤에 모인다고 해도 그것도 밤새서 노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브라질에서는 지위, 그 사람의 나이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같은 사람으로 동등한 입장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식 같이 유교적인 문화에서 굉장히 이렇게 윗사람을 생각한다라든가 아니면 거부감이라든가 경직된 모습을 보여주면 참 보기 안 좋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무엇을 하였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 내가 본 브라질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면은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곳 사람들도 참 좋아합니다. 중요한 것은 브라질 사람들의 억양과 말투가 이게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집안에 따라서 또 지방에 따라서 그들의 억양과 표현법이 다릅니다. 좋은 예로 제가 살고 있는 이 상파울루를 벗어나 저 멀리 지방에 있는 한 파티에 초청을 받았다고 했을 경우 그쪽 사람들이 말하는 언어를 대해서 이게 처음에 쉽게 바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지만 사투리뿐만 아니라 그들 지역에서 쓰는 표현법과 말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같이 웃으며 즐기면은 이렇게 초대받은 자리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이 즐길 수 있습니다. 파티가 계속 잘 되고 있는데 피곤하다면 미리 나온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습니다. 식사를 끝내고 다른 사람들과 모두 인사한 다음에 나는 이제 지금 시간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가야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모두 이해해주고 중요한 건 나가기 전에 모두 다 하나하나씩 인사하고 나오는 것이 참 좋습니다. 브라질 사람들과 이렇게 파티에 초청받았을 때 저녁 식사 자리에 초청받았을 때 어떻게 하는지 오늘 간단히 배워봤습니다. 다음에 또 브라질 특유한 문화가 있으면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